월요일 같은 화요일인데요. 상승 출발 조금 주춤거리는 것 같더니만 다시 또 좀 상승, 또 조금 밀리고요. 그런 흐름들입니다. 안도렐리는 가지만 또 고민도 있는 그런 장인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오셨습니다. 시장 전략 세우고요. 관심 종목도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안도렐리 흐름이 미국이 벌써 중심을 잡아주니까요. 네. 우리 시장도 훈풍을 좀 갔는데 9월 FOMC 전까지는 안도렐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어떤 변수를 지켜봐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은 조금 경기 둔화 시그널들이 하나 둘씩 좀 추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증시에는 우호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될 거예요. 하지만 미리 7월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테지만 필요한 경우라면은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이미 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시그널들이 하나둘씩 추가가 되면서 정말로 연준에서도 이게 경기 침체다라고 판단을 할 때에는 가차없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시장을 이미 좀 어느 정도로 안정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미증시에서 이제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4일 연속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유가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란의 핵합의, 재협상, 돌파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련 가능성까지 생기면서 일단은 유가의 하락을 부채질을 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자체도 어떤 경제지표 부진이 나오면서 유가의 수요에 어떤 공헌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8월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대표적인 제조업 지수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전월 대비해서도 급감했고요. 거의 팬데믹 이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주택시장 지수까지도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준 쪽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세를 당분간은 더 이어나갈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저점 대비해서 24%가 거의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121선도 강하게 돌파하면서 계속적인 중장기 이평선의 저항을 뚫은 이후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랠리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1분기에는 일단 월마트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연준 쪽에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 기조가 효과를 좀 발휘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개인의 소비들을 막으려는 연준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라고 좀 평가가 되면서 일단 월마트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2분기에는 어떤 실적들을 보여줄 것인가? 연준의 의지대로 계속적인 소비의 꺾임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소비에 불을 붙이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림 현상으로 가둬놓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라던가 PC 같은 개인, 소비 이런 쪽 관련된 지표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서 9월 FOMC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쪽에서는 전기차 누적 생산량이 지금 300만 대 돌파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또 3%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른 경쟁업체들이라던가 현대차가 지금 3위, 세계 최초로 3위의 판매량을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파이가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결국에는 주가에 중장기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7월 일단 FOMC 통해서 필요한 필요시 금리 인하 언급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과연 9월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환경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분위기 자체는 사실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도렐리인데 경기 침체라든지 우려감은 여전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자, 국내 증시가 그래도 이제 올라오는 것들은 미국 증시도 오릅니다만 국내 증시 상승의 원인은 어쨌든 외국인들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사주기 시작하면서 대형주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최근에 많이 안 샀는데 오늘은 사실 반도체주가 또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반도체주가 사실 하이닉스가
4% 급등이고요. 반도체가 되면 외국인들이 사실 사면 지수 단 더 네.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맞아요. 근데 지수는 갇혀 있으니까 중소형주 게임이 유리하다는 것 같고 외국인들 매수는 또 대형주로 들어오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전략은. 글쎄요. 일단은 테마가 워낙에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네. 중소형주 쪽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행보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어느 한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수가 일어나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기전자를 사오다가도 이런 것들이 운송 장비라던가 화학, 의약품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을 했다가 오늘처럼 다시 시장 전체적으로는 200억 정도를 파는 가운데에서도 전기전자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각각 1,000억씩 투입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전업종을 지속적으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업종별로 순환매를 일으키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짧은 차익 실현을 외국인들도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매수한 거 보면은 7월에 2조 3,2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들어와서는 전일까지 1조 7,1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중에서 기관이 8천억 그리고 개인의 1조 600억 매도를 모두 받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세가 7월에 이어서도 8월까지 이어지는 하반기에는 상반기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예. 철강이라던가 건설, 통신, 증권, 보험 이런 쪽에서 이제 소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비해서 운송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8월 들어와서도 6,200억 이상 매수하면서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판매 최초 3위 달성 이런 부분에 그동안 해오지 않았었던 전기차 이런 쪽에서의 판매량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에 외국인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전자단에도 4,700억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도 화학이라던가 의약품, 기계 이런 쪽들에 1,500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여전히 중심 업종에 대한 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트레이딩, 매매 전략, 테마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특화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이런 쪽들로 옮겨왔다라는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일종의 투트랙입니다. 좀 긴 호흡의 흐름들은 당연히 대형주 외국인 수급 들어온 쪽 하고요. 네. 또 그런 것도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어쨌든 이슈를 따라서 네.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되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고요. 예, 사연관 차장님과 시장 얘기했고요. 오늘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나눠볼 섹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전기차냐 수소차냐, 전기차 대비 수소차. 뭐 당연히 최근에 전기차나 2차 전지 모멘텀이 훨씬 강했고요. 대세인데 수소는 수소 얘기는 수소차, 수소연료 뭐 작년에 대단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올해 엄청났었죠. 못 가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는데 수소차가 올라오는 이유가 좀 수소나 수소연료든지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에너지원의 다변화라는 부분들에서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내고 있는 실적들이 밸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2차 전지나 이런 쪽들 정말로 숫자가 크게 나오면서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 이미 그런 결과를 거쳐온 전기차와는 단순 비교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각각의 영역이 좀 별도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대체한다거나 이런 좀 대립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서로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가는 하나의 또 에너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차량에만 국한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이미 현대차에서도 승용차 단으로 적용하려던 제네시스 수소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기차 단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의 점유율 그리고 글로벌 판매 3위까지 올라선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는 물론 잘 갑니다. 앞으로도 잘 갈 거고요. 대세, 차량에 있어서는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쪽이 2차 전지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쪽은 차량에만 너무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발전용 연료 전지 사업 이런 쪽을 보고 가신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 아직까지는 밸류로만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2차 전지가 개화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재단에서 100배, 막 150배 이렇게 받는 종목들이 나올 때 그거 비싸다 했지만 결국에는 숫자들이 갖춰지고 개화가 더 되면서 많은 전기차가 판매가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면서 밸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이런 결과물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수소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연료 전지 그리고 건물용 전지 이런 발전 쪽에서 훨씬 더 큰 시장을 갖추고 있는 쪽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대기업들은 미래의 먹거리로 선정을 하고 그쪽에 관련된 투자들을 굉장히 큰 규모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오는 과정들이 있을 때 물론 밸류가 굉장히 또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약간의 트레이딩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은 좀 부인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 나가고 있는 대기업들의 어떤 투자, R&D, 인수합병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게 오르는 것들은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네.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나오면서 좀 탄력을 사실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수소는 워낙 관심이 없어서 약간 좀 수소도 갈 때 됐잖아 이런 네. 순환매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비교하는 것보다 수소를 보게 되면 수소 에너지로서의 상황을 보자 그러셨는데 네. 그러려면 사실 정책적인 작년에는 뭐 정책적으로 수소 자고 나면 수소 정책 계속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수소 에너지나 수소 관련된 그 정책 변화라든지 주목할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단기적으로 이런 수소 관련주의 시세를 끌어올렸던 것은 당연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수소를 생산하기만 해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굉장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생산 전주기에 걸쳐서 발생되는 탄소 양에 따라서 4단계로 차등의 세액 공제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가 될 거고요. 최대 그린 수소 1kg을 생산할 때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 라는 부분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통과가 유력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소까지도 그 저변을 넓혀 놓겠다라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일단은 수소 기업 협의체라고 있어요. 코리아 H2O 서밋, 수소 서밋인데 여기가 이제 대기업 회장님 모임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대기업 단에서 50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어떤 수소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갖춰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더 크게 확대가 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현대차 그룹이라던가 이런 쪽들 전부 다 이제 넷제로 2045년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가는데 전기차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조금이라던가 미국과 비슷한 법률들, 법안들, 규제들을 철폐하면은 결국에는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들을 갖추어주고 당장 생산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차원에서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고 세액 공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래의 먹거리로 이걸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수소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그룹이나 포스코도 그렇고요. 두산, 효성 뭐 이런 그룹들이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하실 수소 관련된 관심주는요? 네, 일단 두산그룹도 수소 관련해서 굉장히 가열차게 달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산 퓨얼셀이 일단은 그 중심에 서 있는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발전용 연료 전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75%의 매출이 거의 이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최초로 발전용 연료 전지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두 번째 수출까지 이뤄내는 쾌거를 또 만들었고요. 22년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료 전지의 수주 잔액이 4천억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만큼 연료 전지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좀 탑이다. 현재까지는 최고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자재 공급,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에서 장기 유지 보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일단 발전소가 나간 이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출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쪽들이 현재는 매출 기준으로 25%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공과 민간 발전 사업자, 이제 공공기관이 들어있다라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적인 부분의 뒷받침이라던가 어떤 세액공제, 보조금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단계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미래의 신성장으로 이제 인산형 연료전지라는 부분들, PAFC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익산 공장에다가 좀 증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아까 당장의 어떤 차량용보다는 건물용, 연료 전지, 그리고 분산형, 전원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그런 쪽들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인산형 연료 전지의 증설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연료 전지 중에서는 가장 성숙이 돼 있는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미래형 좀 연료 전지예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하는데 SOFC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어떤 숫자들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시총이 조금 과다하다라고 분명히 느껴질 수밖에 없는 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추구되고 있는 어느 한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화시켜가는 에너지 분산 차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더욱더 미래로 갈수록 기존의 화석 연료는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빈자리는 어느 것이든 더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두산 퓨얼셀은 4만 원 정도 수준에 와 있네요. 가격 전략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한 38,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신 이후에 이게 지금 밸류상으로는 비싸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1차적으로 보면서 향후에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 통과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평가하면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목표가 5만 원 정도 잡고 한번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얘기는 많이 했고요. 오늘은 수소 얘기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수소 대장주는 줄여서 효성 첨단 소재였는데 네. 오늘은 줄여서 두퓨라고 그랬습니다. 두산 퓨얼셀 주목하자고 하셨어요.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